안녕하세요.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30대 돌싱녀입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친자식처럼 아껴주신 이모와 20살 때까지 함께 살았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곁에 없다는 공허함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였을까요? 사랑한다고 세상 누구보다 아껴주겠다는 남편의 말이 더욱 달콤하게 느껴졌죠.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던 어느 날 비가 많이 왔어요. 우산이 없는 저를 데리러 온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까짓 우산이 뭐라고 그 중요한 결정을 덜컥 해버렸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한심하기도 하지만 그땐 정말이지 다정스러운 남편을 많이도 사랑했습니다. 결혼은 생각보다 순탄하게 진행되었어요. 시댁에서는 가정을 문제 삼기보다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만족한 듯 했죠. 결혼을 준비하며 단 한 번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는 이유로 홀대받거나 무시를 당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가족이 생겼고 시댁에 가는 것도 좋더라고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특히 어머님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그 흔한 시집살이 한 번 없이 늘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거든요. 저희 왔어요. 잘 지내셨어요, 어머님?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단다. 아가, 잘 지냈니? 얼굴이 왜 이래? 요즘 애들이 힘들게 하니? 아니요. 시험 기간이라 애들 따라 좀 예민해져서 이래요. 이 시기만 지나면 또 괜찮아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나저나 어머님, 지금 저녁 준비하시는 거죠? 제가 뭘 좀 하면 될까요? 아니야. 다 했는걸. 어서 가서 쉬어. 이렇듯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는 시모가 있어서 시댁을 방문하는 건 늘 따뜻함 투성이었고 그래서 감사했죠. 그런데 시댁과 가까워질수록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이 자꾸만 생겨나더군요. 그건 바로 시부가 시모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시부는 한마디로 꼰대 가부장적인 사람이었는데 가장이라는 이유로 시모를 부려먹는 것을 넘어 괴롭히는 것에 가깝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물 한 잔도 시모에게 떠오라 시켜먹는 것은 물론 시모의 머리부터 발까지 온갖 태집을 잡곤 했죠. 아주 숨쉬는 것만큼이나 자주 일상적으로요. 어이, 아침에 거울도 안 봤어? 애들도 왔는데 머리꼬락서니가 그게 뭐야? 왜요? 그렇게 보기 싫어요? 나름 한다고 한 건데요. 나름으론 안 되지. 최선을 다해야 그나마 볼만한 걸 아직도 몰라? 아무리 나이 먹은 할망구라고 해도 좀 꾸미고 살아. 늘 그렇게 우중충한 모습으로 그러고 있으니 내가 집에 있고 싶겠어? 정작 시부 본인은 지난밤 새라도 다녀갔는지 다 뻗친 머리에 옷차림도 민소매 러닝 차림이었고 바지 역시 손에 집은 걸 막 입은 듯한 차림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시모에게는 갖은 핀잔을 해대는 시부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남편이었죠. 남편은 그 상황이 당연하다는 듯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이런 상황을 보며 자랐다고는 해도 보통은 엄마에게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더 신경 쓰고 잘해주기 마련 아닌가요? 남편은 그런 마음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듯 태연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보, 당신이라도 어머님께 신경 좀 써드려. 어머님도 여자고 위치가 있는데 내 앞에서 매번 아버님한테 그런 취급 당하시고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내가 나서긴 그러니까 당신이 좀 신경 써드렸으면 해. 당신 엄마잖아. 어? 뭐 어떤 취급? 아, 우리 아버지가 말을 세게 해서 그렇지 속은 엄청 여린 분이셔. 그리고 엄마도 내가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할걸? 어머님도 엄마이기 전에 여자야. 여자가 남편한테 그런 말, 그런 취급을 당했는데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무리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그런 취급은 적응이 안 되는 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신경 써드리자, 응? 그렇게 해줄 수 있지? 그래, 알겠어. 우리 엄마는 좋겠네. 며느리가 이렇게 시어머님 생각도 해주고 말이야. 남편의 부탁이 탐탁치 않아 보이긴 했지만 결국 알겠다며 엄마에게 좀 더 다정하게 대해주겠노라 하더라고요. 한동안은 시댁에 갈 때마다 시모에게 말도 살갑게 하고 연락도 더 자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결국 남편도 시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란 걸 깨닫게 되는 날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시모의 생신이었는데 시부는 당연하다는 듯 시모의 생일조차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부에게 몸이 좋지 않아 검진을 좀 받아야 하는데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시모를 밖으로 불러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저랑 하루 종일 데이트해요. 제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좋은 곳도 모시고 갈게요. 응? 그게 무슨 말이니? 너 오늘 검진해야 해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거짓말이었죠. 그렇게 안 하면 아버님이 어머님 못 나가게 할 것 같아서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집안 걱정은 하지 말고 저랑 데이트해요. 아, 아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지금이라도 난 집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제 아내 시모는 손사래를 치며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 하더라고요. 혹시나 시부가 알게 되면 저에게 불호령이라도 떨어질까 걱정하는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이렇게 착한 시모를 시부는 왜 그렇게나 못살게 구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살고 있는 시모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 지옥 같은 시댁으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네요. 있는 힘을 다해 시모를 붙잡고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안 돼요. 오늘 어머님이랑 같이 가려고 비싼 돈 주고 식당도 예약하고 영화 예매도 해놓고 마사지 예약도 다 해놓은걸요. 어머님, 지금 가시면 예약금 다 날려야 해요. 아깝지 않으세요? 그렇긴 한데 너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내 생일이 뭐라고 일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에이, 어머님 생신인데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축하받아야 마땅한 날이고 그런 날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쁜걸요? 그리고 저 돈 잘 벌어요, 어머님. 방학이라 일에 지장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저랑 놀아요, 어머님. 처음에는 정말 이래도 되나 고민하던 시모는 이내 사춘기 소녀처럼 설렘이 가득한 얼굴로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영화를 보며 깔깔거리며 웃기도 하고 마사지를 받으며 그간 밀렸던 잠을 주무시기도 했고요. 식사를 하실 땐 남이 차려준 밥상을 마음 편하게 먹는 건 시집오고 처음인 것 같다며 이것저것 골고루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데이트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선물을 드렸죠. 아가, 이건 또 뭐니? 목걸이예요. 보니까 어머님 목이 허전해서 하나 준비했어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그럼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런데 이거 비싼 거 아니니? 오늘 하루 종일 돈을 이렇게나 많이 써서 어떻게 하니? 시모는 목걸이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비싼 것을 받아도 되나 고민하는 것이 눈에 훤히 보였어요. 어머님, 이런 대우도 그렇고 이 정도 선물 역시 당연히 받으셔도 돼요. 제가 하루가 멀다고 이런 데 모시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이런 선물 사다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그만하시고 받으세요. 저 돈 꽤 번다니까요. 이 정도 쓴다고 해서 큰일 안 나요. 그렇게 시모의 손에 목걸이를 꼭 쥐어드렸고 결국 시모의 눈에선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이까짓 게 다 뭐라고 어린아이처럼 우는 시모를 보는데 참 마음이 좋지 않았네요. 다은아, 정말 고맙다 고마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오늘 하루 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이 선물도 고마워. 내 살아 평생 이런 귀한 선물은 처음이란다. 내가
비하게 간직하마. 어머님, 제가 앞으로 더 잘 모실게요. 그러니까 그만 오세요. 남들이 보면 제가 집이라도 한 채 사드린 줄 알겠어요. 농담이 아니고 지금은 집보다 이 목걸이가 더 좋구나. 하여튼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렇게 시모를 모셔다 드리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대가 바뀌어 인식이 달라졌는데도 시모는 분명 부당 대우를 받는 것이 확실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대우에 시모는 참고 또 참으며 속이 다 문드러졌겠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시부를 변화시키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남편의 행동을 바꾸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님이랑 데이트했는데 어머님 너무 좋아하시더라.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보는 내가 다 행복하더라니까. 어? 오늘 엄마 만났어? 왜? 당신 몰랐어? 오늘 어머님 생신이잖아. 진짜 몰랐어? 당연히 엄마 생일 정도는 알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전혀 몰랐던 눈치더라고요. 그 물음에 눈을 이리저리 피하며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을 하더군요. 그게 일이 바빠서 깜빡했어. 당신 혹시 어머님 생신 깜빡한 게 아니라 아예 못 외우고 있던 건 아니지? 지금 당신 눈치가 그런 거 같은데? 아니야. 그리고 그까지 생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날이라고 이 난리를 부리는 거야? 다들 있는 생일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거지. 더럽게 코를 후벼파며 정말 별일 아니라는 듯 답하는 남편을 보는데 순간적으로 화가 확 올라와 언성을 높였네요. 와, 진짜 당신이나 아버님이나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해? 어떻게 된 사람들이 가족 일에 그렇게나 무심할 수가 있어. 당신 친엄마잖아. 다른 날도 아니고 생일 정도는 기억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말했잖아. 일이 바빠서 깜빡했다고. 한 사람이라도 챙겼으면 그만이지.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세워? 엄마 생일이 별거야? 남편이 도리어 저에게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 순간 남편의 모습에서 시부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시모에게 막대하던 시부의 모습, 자기 잘못은 전혀 모른 채 상황이 여의찮으면 상대방을 몰아세우며 화부터 내는 못난 모습이 말이죠. 내가 지금 우리 생일 안 챙긴다고 이 난리를 부리는 거야? 아니잖아. 오늘 어머님이 왜 그렇게 우시나 했더니 당신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다. 늘 이런 식이었겠지. 자기 생일은 동네 잔치라도 열 기세로 여기저기 소문내기 바쁘면서 정작 당신 낳아준 어머님 생신은 언젠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날처럼 지나갔겠지. 당신은 좀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당신이나 아버님이나 똑같구나. 무슨 말을 또 그렇게까지 해. 당신이 보고 자란 게 없어서 몰라서 그렇지. 옛날 사람들은 다 이러고 살아. 남편이랑 자식 챙기느라 자기 생일은 언제 지나가는지도 모른 채 그러고 산다고. 뭐?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내가 뭐 어떻게 자라? 뭐, 맞잖아. 사실 이모님이 당신 키워주시긴 했어도 이모는 이모지. 부모님은 아니잖아. 그래, 뭐 당신 말이 맞긴 한데 그렇게 말하니 새삼 상처가 되네. 그리고 뭘 모르는 건 당신 아니야?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셔 안 계시긴 해도 부모님이 멀쩡히 살아계시는 친구들도 없는 게 아니야. 그 어느 집도 아버님처럼 어머님 무시하는 집안은 보지도 못했고 자식이 부모님 생일을 잊고 지내는 게 평범하다고 하는 집안도 처음 봐 나는.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사는 게 바쁘다 보면 부모님 생신을 어쩌다 잊고 지나갈 순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잊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죠. 게다가 아예 기억할 생각조차 없다는 게 더 충격이었어요. 화가 나기도 했고요. 그래도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남편은 급하게 말을 바꾸더라고요. 다른 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우리는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어. 그리고 당신은 그런 우리 집에 시집 왔고
그러니까 앞으로 엄마 일로 입대지 말고 뭘 바꿀 생각도 하지 마. 괜한 일 만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당신 말은 앞으로도 전혀 변할 마음조차 없다는 거네? 변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변해야 해? 그리고 막말로 당신도 시어머니랑 거리 두고 지내면 편하잖아. 시부모님 생신 챙기고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이런 거 다른 집은 귀찮아서 난리던데 당신은 왜 못해서 이 난리냐고. 당신이 한평생 외롭게 살았던 건 알겠는데 당신이 그렇게 잘한다고 해도 우리 엄마가 당신 엄마가 되진 않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그만해.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아픈 곳을 아무렇지도 않게 콕콕 찔러대는 모습이 참 밉더라고요. 변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모습이 실망스럽기도 했고요. 덕분에 내가 오늘 많은 걸 알게 됐네. 내가 시집온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그리고 당신 본 모습이 뭔지까지. 그런데 있잖아. 나 한평생 외롭게 살진 않았어. 가끔 공허한 마음이 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외롭고 불쌍하게 자라진 않았다고. 우리 이모가 충분히 큰 사랑 줬고 이모부가 다른 아빠들보다 더 딸바보처럼 날 대해줬어. 그러니까 앞으로 그딴 말 함부로 하지 마. 나 진짜 기분 나쁘니까. 그래, 그건 내가 실수했어. 그런데 그 전에 한 말은 무슨 뜻인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내 본 모습이 없던데? 정말 몰라서 묻는 건 아니지? 잘 생각해봐. 나보단 당신이 더 잘할 것 같은데? 남편은 찔리긴 했는지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지금 우리 집이랑 나 돌려가는 거지? 그런 거지? 난 그런 말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찔리는가 봐? 다행이다. 그 정도 양심은 있네. 그러면 혼자 생각 잘해봐. 난 피곤해서 들어가서 좀 쉴 테니까. 그대로 방으로 들어온 후 처음으로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해버릴까 싶었지만 쉽게 내릴 결정이 아니었기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했죠. 하지만 이런 고민이 헛짓거리가 될 만큼 이혼해야 할 만한 이유들이 자꾸 생겨나더라고요. 남편과 한바탕 하고 난 후 남편 놈이 시댁에다 뭐라고 말을 했는지 본격적인 시부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들어보니 네 시어머니한테 너무하다고 내 아들한테 그렇게 뭐라고 했다고 하던데, 그렇게 네 시모가 걱정이면 앞으로 네가 내 수발을 들면 되겠구나. 이 말과 함께 시작된 시집살이는 정말 더럽고 치사하더라고요. 음식 간이 안 맞는다며 반찬 투정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해서 괜한 트집을 잡기 일쑤였죠. 말문이 막히면 일단 호통부터 치는 것도 물론이었고 갖가지 방법으로 괴롭혔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아주 기름을 붓는 행위였죠.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사건이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학교에 있는데 시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집으로 좀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찾는 이유가 정말 가관도 아니더군요. 오늘도 집에 좀 오거라. 내가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이불 빨래를 자주 해야 하는데 네가 네 시어머니 고생하는 것이 싫다고 하니 어쩌겠느냐. 네가 와서 해야지. 무슨 시댁 전용 한여쯤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부려먹는 것에 주저함이 조금 더 없는 목소리더군요. 오늘 못 가요. 일이 좀 있어서요. 그러면 내 이불 빨래는 어쩌란 말이야? 늦더라도 와서 빨래는 하고 가거라. 정 힘들면 우리 집에서 자고 내일 아침도 차려주면 되겠구나. 누굴 정말 호구로 보는 것도 아니고 기가 차더군요. 이때까진 시모 때문에 참고 넘어갔지만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 급하면 이불 빨래할 사람 보내드릴게요. 남자로 보내드릴 텐데 여자보다 힘도 잘 쓰고 일 시키기도 훨씬 편할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일단 한번 보내보거라. 일당은 네가 주는 거지?
일단 걱정은 말고 시킬 거 있으면 다 시키세요. 그래, 알겠다. 더 우겨봤자 소용도 없을 것 같으니 차라리 돈을 쓰게 하는 것이 더 이롭다고 판단했는지 시부는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더군요. 시부와 약속한 대로 시댁으로 남자를 보내주었고 그날 저녁 화가 잔뜩 난 시부의 전화가 왔네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보내준다던 일할 남자가 내 아들이었던 게야? 감히 어떻게 이딴 짓거리를 해? 네, 맞습니다. 숨 쉬는 값도 못하고 사는 남편놈을 시댁으로 보낸 거죠. 그리고 시부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길길이 날뛰었고요. 약이 단단히 오른 시부의 목소리를 듣는데 통쾌한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아버님은 중요한 일이라고 하고 저는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 어쩌겠어요. 아범이라도 보내 급한 일부터 처리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범이 생각보다 일을 잘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켜놔 보세요. 아무래도 저보다 힘은 좋지 않겠어요? 너 당장 집으로 오거라 당장. 만약 네가 안 오면 네가 그렇게 걱정하는 네 시엄이 가만두지 않을 테니 당장 뛰어와. 시부는 시모를 들먹이며 집으로 불렀고 하는 수 없이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이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시모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 남편놈은 시부 옆에 딱 붙어 앉아 얄밉게 굴고 있었죠.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얼른 빨래부터 하거라. 빨래 다 하거든 밥도 차려야 하니 서둘러. 웬만하면 시모 생각해서 참아보려고 했는데 뒤이어 시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도저히 참을 수 없더군요. 고하면 고하답게 납작 엎드려 살 것이지 어디 주제에 나대기는 나대. 내가 앞으로 너 제대로 교육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살게 해줄 테니 각오해. 그러니까 너 앞으로 잔머리 쓰지 말고 아버지 말 잘 듣고 살아. 오늘도 봐라. 괜히 잔머리 쓰다가 너만 이 고생하는 거. 남편과 시부가 내뱉는 말에 눈이 확 돌아가는 기분이더군요. 남편이 시부의 편을 들어 거들 땐 더는 참으려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바닥에 놓인 이불을 집어들고 시부와 남편의 얼굴에 던져버렸네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화를 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두 사람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 아버님 교육 같은 거 전혀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교육하고 싶으시면 아버님 아들 교육이나 똑바로 하세요. 어떻게 된 인간이 제대로 된 구석이 하나도 없는지 보고 있으면 한숨밖에 안 나오던데요. 내 아들이 어때서? 하긴 아버님이 그 모양 그 꼴인데 아들이 멀쩡하겠어요. 그리고 아범이나 아버님이나 계속 고아 타령하시는데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덜 됐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모르신 건 아니죠? 앞으론 좀 조심해 주세요. 개가 짖는다고 하고 넘어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짖는 소리가 너무 커서 무시하려고 해도 참 힘드네요. 대놓고 신경을 건드리자 시부와 남편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화를 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어차피 좋은 말이 나올 일은 없었고 기분 나쁜 말만 들릴 게 뻔하니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와 화를 삭히고 있는데 씩씩대며 남편이 뒤따라 들어오더군요. 당신 진짜 미쳤어? 아버지 앞에서 말버릇이 그게 뭐야?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거 몰라? 오는 말이 그따윈데 가는 말이 비단결일 거라 생각했어? 꿈도 야무지다 진짜. 아무리 그래도 개 짖는 소리는 아니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그러는 당신 아버지는 고아가 뭐고 어쩌고 저쩌고 해? 저번에 당신도 나한테 비슷한 말 했잖아. 아버님도 할 말 없으니까 남의 아픈 상처나 쿡쿡 찌르잖아. 어쩌면 그렇게나 똑같아? 닮을 게 없어서 그딴 것만 닮냐고. 당신도 나한테 실망했겠지만 나도 당신한테 실망했어. 그러니까 더는 말 그만 섞자. 계속 말해봤자 그건 대화가 아니라 싸움만 될 거고 난 말귀 안 통하는 사람한테 괜히 힘 빼고 싶지도 않아. 당신이 이따위로 구니까
아버지가 당신을 싫어하는 거야. 꼭 다 이겨먹으려고 하고 한마디 하면 10마디 100마디 하니까 그냥 고분고분 말 잘 들으면 좋잖아. 대답만 잘해도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거 몰라?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래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어? 당신이 원하는 와이프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난 그런 와이프 될 자신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바라지도 마. 알겠어? 남편은 더는 말하기 싫다는 듯 한숨을 푹 쉬고 고개를 내젓더니 시부가 전화라는 기쁘기 그지없는 소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겠냐.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데. 하여튼 아버지가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도 말래. 꼴도 보기 싫다고. 고맙다고 전해줘.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또 부를까봐 시비 걸리면 어쩌나 했는데 이렇게 먼저 나서서 오지 말라고 해주시니 동네 잔치라도 열고 싶네. 남편은 시댁에 못 가는 게 무슨 벌이라도 되는 양 말했지만 얼마나 멍청한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저야말로 시댁에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먼저 오지 말라고 해주시니 진심으로 고마울 따름이었죠. 그 후 남편과의 사이는 파국을 맞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시모가 걱정되더군요. 분명 시부에게 더 부당한 대우를 당하며 괴롭힘을 당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참 안타까웠네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시모에게 연락을 하거나 따로 만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시모는 시부의 눈치를 살피곤 했지만 그 시간만큼은 정말 즐겁고 기다려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린 아이처럼 행복해 하시는 시모에게 차마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부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너 지금 어디냐? 바뀐데 무슨 일이세요? 잘 됐구나. 밖에 있는 김에 집에 좀 급히 오거라. 여기 널 보고 싶어하는 손님이 와 있으니 지금 당장 서둘러 와. 전화할 말을 마친 시부는 대답할 틈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기다리는 손님이 있든 말든 그냥 가지 말까 생각도 했지만 묘하게 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댁으로 갔고 그곳에서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리 와서 인사하거라. 앞으로 나랑 같이 살 사람이다. 정리하자면 둘째 어머님 정도가 되겠구나. 시모가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다른 여자를 소개하더니 시부의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웠어요. 완전히 미쳐버린 게 아니고서야 조선시대도 아닌데 상간녀를 이렇게 당당하게 소개하다뇨? 그런데 시부의 미친 짓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상간녀의 목에는 제가 시모에게 선물했던 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저기요, 그 목걸이 혹시 아버님이 주셨나요? 그런데 왜? 아버님, 이 목걸이 어머님 거잖아요. 시부는 제가 그 목걸이를 선물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얼굴까지 붉히며 발끈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건 내가 내 돈 주고 사서 선물해 준 거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어머님 생신 선물로 드린 건데 그걸 모를 리가요. 똑같은 목걸이일 수도 있지. 왜 생사람을 잡는 거야? 그래요? 제가 사드린 목걸이에는 펜던트 뒤편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데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 아니라면 안 보여줄 것도 없잖아요. 상간녀도 진실이 궁금했는지 펜던트 뒤를 확인하더군요. 이내 진실을 알게 되고도 상간녀는 팔짱을 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다시 내놓으란 거야, 뭐야? 잘 알고 계시네요. 내놓으세요. 그쪽 거 아니거든요. 그딴 저렴한 목에 걸리라고 몇 날 며칠 고민해서 산 목걸이가 아니라고요. 이 집 며느리가 되바라졌단 이야긴 들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이봐요, 며느리. 뭘 몰라서 이렇게 까부나 본데 원래 조강지처보다 첩 시집살이가 더 무서운 법이에요. 앞으로 편하게 시댁살이 하려면 줄 제대로 서요.
이까진 목걸이 하나 가지고 내 기분 상하게 했다가 나중에 울고불고 후회하지나 말고. 여자는 여전히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며 겁박하더라고요. 고작 그런 말들로 저를 겁먹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참 가소로웠지만요. 거기에다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지 스스로를 처비라칭하며 말하는 꼴이 웃길 따름이었죠. 후회요? 절대 후회 같은 건 안 할 것 같으니 내놓으세요. 이까지 목걸이 주면 그만인 건데 이거 어쩌지? 며느리가 이따위로 나오니 더 주기 싫은데.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직접 가지고 오면 되죠 뭐. 여전히 당당하게 서 있는 상간녀에게 다가가 목걸이를 잡아 뜯어버렸어요. 상간녀는 악 소리를 내며 목을 감싸지더라고요. 갑작스럽고도 거친 행동에 남편과 시부 그리고 자포자기한 채 바닥만 보던 시모까지 화들짝 놀라더군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 말 못 들었어? 앞으로 네 두 번째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라고 했거늘 어떻게 이딴 식으로 구는 게야? 얼른 사과하거라, 얼른! 시부는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했고 상간녀는 그런 시부를 말리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됐어. 부모도 없이 자란 것이 다 그렇지 뭐.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대로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힘껏 휘둘렀네요. 주변의 만류에도 놓지 않고 머리카락을 한 움큼 뽑아버렸죠. 너 진짜 미쳤어. 오빠, 머리카락 빠진 것 좀 봐. 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너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방금 무슨 짓을 한지 알고나 있는 게야? 시부는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런 시부의 옆에서 상간녀는 얄밉게도 시부를 부추기더군요. 네, 잘 알고 있어요. 얼굴에 철판 깐 첩, 정신교육 좀 시켜줬잖아요. 아줌마, 정신 차려요. 어디서 첩 주제에 조광지처 앞에서 고개 빳빳이 쳐들고 할 말 못할 말 다 짓거리고 있어요? 못하는 말 없이 내뱉던 상간녀도 무서웠는지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도 남편놈은 시부의 눈치를 보기 바빴고요. 오히려 저를 향해 언성을 높였으니까요. 여보, 진짜 미쳤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얼른 작은 어머님한테 사과해. 무릎 꿇고 빌란 말이야. 너 진짜 미쳤구나. 야, 정신 차려. 내가 어머님 친딸이 아니라 네가 친아들이라고. 하긴 엄마 생신도 언제인지 모르는 놈이 어련하겠니? 너한테 다른 건 바라지도 않으니까 그냥 그 입이나 좀 다물고 있어. 뭐? 너 진짜 말 다 했냐?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막 나오면 나 너랑 이혼하는 수밖에 없다고. 너 나랑 정말 이혼이라도 해야 정신 차릴 거야? 네가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겁이라도 날까 봐? 착각하는가 본데 그렇지 않아도 너랑 이혼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너도 고민하지 말고 이혼할 준비나 해. 당신 홧김에 지금 이혼 들먹이나 본데 이래봤자 당신한테 이로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 몰라? 그냥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어. 그러면 아버지랑 작은 어머님도 다 용서해 줄 거니까 말이야. 말귀 못 알아듣니? 나 이혼할 거라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이혼 준비나 해. 남편은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도 못했다는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자신이 한 짓거리와 시부가 한 짓거리가 있는데도 제가 참고 살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남편의 꼴이 기가 차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시모에게로 다가가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순순히 따라 나오시는 걸 보니 갈 곳이 마땅히 없어 자리를 지키고 있으신 모양이더라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던 건 모든 걸 체념한 듯한 시모의 표정이었어요. 집을 나가봤자 마땅히 지낼 곳도 없고 한평생 주부로 살았으니 따로 모아둔 돈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죠. 시모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시부는 그걸 이용해 저리도 당당하게 굴었던 것이고요. 집으로 시모를 모시고 온 저는 시모에게 이혼을 권했어요.
이런 꼴까지 봤는데 오갈 데가 없어서 능력이 되지 않아서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님, 저 이혼할 거예요. 어머님도 이혼 생각해 보시는 건 어때요? 내가? 사실 이혼이야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해. 그런데 내 처지에 이혼까지 하면 어딜 가서 먹고 자고 하겠니? 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아둔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말이다. 거기에 이제 나이도 있어서 식당 일도 못해. 받아주지도 않을 거야. 역시나 시모가 하고 있는 걱정은 예상과 같았죠. 시모의 손을 붙잡고 이혼 후에도 행복할 수 있는 미래를 알려드렸네요. 어머님,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혼만 결심하시면 어머님이 지난 세월 동안 집안에서 열심히 밥하고 설거지 하시며 아버님 뒷바라지 하신 거 돈으로 다 받아낼 수 있어요. 재산 분할이라는 명목으로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아버님 외도 저지르는 걸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요. 그 여자한테도 상간녀 소송 걸어서 위자료 다 받을 수 있고요. 그거면 집도 구하고 생활도 가능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넉넉하진 않겠지만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꼭 그렇게 되도록 도와드릴 테니 어머님은 용기만 좀 내주세요. 네? 그게 정말이니? 그렇게만 된다면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구나.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이젠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 시모는 이혼하겠노라 결심하셨고 그렇게 시모를 모시고 이혼을 진행했어요.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옷을 가지러 왔다고는 하는데 집안을 이리저리 살피며 시모의 안부를 묻는 것이 시부가 보낸 것이 확실해 보이더라고요. 엄마는? 잘 있어? 당신이 웬일로 어머님을 다 묻는데? 왜? 아버님이 시키든? 어머님 뭐하고 지내는지 무슨 생각인지 알아오래? 아니거든. 그냥 물어봤어. 엄마 여기서 잘 지내고 있나 궁금해서. 그렇게 궁금하다는 사람이 전화 한 통 안 하대? 어머님, 지금 산책하러 가셨어. 간 김에 카페도 들리시고 꽃집도 들렀다 오실 거야. 그래? 당신은 요즘 잘 지내? 반성은 좀 했어? 이혼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반성을 운운하는 남편을 보니 왜 위자료 문제로 트집을 잡으며 시간을 끄는 것인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진짜 이혼할 마음은 없으면서 겁이나 주려고 보여주기식이라는 크나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요. 그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착각인지 헛웃음이 새어나왔네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우리 이혼 진행 중인 거 잊었어? 반성은 개뿔. 혹시나 이상한 상상하고 있는 거면 그만두고 이혼이나 빨리 해. 이상한 트집 잡아서 이리저리 미루지 말고. 나도 이혼하고 싶거든. 그래, 당장 해. 하자고. 제발 큰 소리만 치지 말고 하자 좀. 그 이후 위자료 문제로 자꾸만 사람 기운만 빼던 남편놈은 그제야 진심으로 한 말이란 걸 알았는지 이혼을 순순히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제 이혼을 마무리하고 난 후 이번에는 시모의 이혼이 진행되었고요. 그때 전 시부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몸이 많이 아파 병원이라면서요. 잘 지내냐? 저야 잘 지내고 있어요. 새로운 부인이랑 잘 지내세요? 우리 아들한테 연락 못 받았니? 내가 몸이 많이 좋지 않아서 지금 입원해 있다. 너도 알지? 내가 당뇨가 심했다는 거. 최근에 급격하게 상태가 안 좋아져서 입원한 지 꽤 됐어. 아, 그러셨어요? 전혀 몰랐어요. 많이 안 좋으세요? 그 녀석 다 연락했다고 하더니 거짓말이었구나. 생각보다 몸이 많이 안 좋아. 그래서 말인데 네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으로 좀 와줄 수 있겠니?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어요. 이때껏 시부의 몸 관리는 시모가 다 해주고 있었거든요.
시부 본인보다 몸 상태를 더 잘하는 시모가 사라졌으니 멀쩡할 리가 없었죠. 그렇다고 상간녀나 전 남편이 수발을 잘 들었을 리도 없었고요. 당뇨는 무엇보다 관리가 중요한데 전혀 관리가 되지 않으니 시부의 몸 상태는 보지 않아도 뻔했었죠. 이 와중에 전 남편의 소름 끼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세요? 시부가 아프고 위독하다는 사실을 시모에게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부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고 싶은 전 남편이 머리를 굴렸더라고요. 아마 부모가 이혼하고 서로 연을 끊은 상태에서 재산을 꽉 쥐고 있던 아버지가 죽게 된다면 자연스레 그 돈은 모두 아들인 자신이 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 순간에 다시 한번 그 인간과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여튼 저와 시모는 서둘러 병원으로 갔고 예상보다도 더 좋지 않은 전 시부를 마주했네요. 왔어? 안색이 생각보다 더 좋아서 다행이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네. 시부는 시모를 보자마자 사과의 말부터 전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은 꼭 하고 떠나겠다는 듯 말이에요. 시모도 그런 시부의 진심을 느꼈는지 한 손으로 손을 잡고 한 손으론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많이 아파요? 안색이 이게 뭐예요? 보다시피 좋지 않아. 자네, 나랑 사는 동안 고생했어. 그리고 내가 미안했어.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서 내가 자네를 계속 기다렸다네. 내가 너무 미워서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와주어서 고마워. 내가 이제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네. 다시 한번 미안했어, 여보. 시모에게 진심을 담은 사과를 전한 후 시부는 기다렸다는 듯 눈을 감았고 어머님은 목 놓아 우시더라고요. 밉긴 했지만 이렇게 돌아가시길 바란 건 아니었다고요. 시부가 돌아가시고 안 사실인데 시부는 몸이 아프기 시작할 무렵부터 반성을 많이 한 모양이었어요. 시모가 떠난 후 괜찮았던 합병증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심혈관계 질환도 급격하게 나빠졌으니 전처 생각이 절로 나며 자신이 심했다 싶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반성을 하게 된 시부는 시모 앞으로 미리 재산을 다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더라고요. 시모와 전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은 화해의 눈물을, 전 남편은 재산을 가지지 못해 분통을 터뜨리는 상반된 의미였죠.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다고. 어떻게 내 앞으로 한 푼도 안 남기고 아버지 버리고 도망간 엄마한테만 돈을 남길 수가 있냐고. 유언장 내용을 안 전 남편은 장례식장인 것도 잊었는지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그 꼴이 얼마나 한심한지 할 수만 있다면 눈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리고 싶더라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몰라? 그러게 재산을 물려받고 싶었으면 아버님이 그렇게 되기 전에 약이라도 좀 챙겨드리지 그랬어. 너나 그 여자나 그 속이 오죽 훤히 보였으면 잘못이란 모르던 아버님이 눈물까지 쏟으며 반성이란 걸 다 하셨을까. 당신은 그걸 보면서도 전혀 느끼는 바가 없지? 느끼기는 개뿔.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는데? 난 말이야, 당신한테 우리 아버지처럼 군 적 단 한 번도 없다고. 그건 당신 생각이고. 아, 제발 좀 그만하자. 여기 당신 아버지 장례식장이야. 가시는 길 잘 보내드려도 모자랄 판국에 꼭 여기에서까지 이 난리를 부려야겠어? 이 말에 전 남편은 더욱 발악을 하며 시모를 향해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내가 오죽하면 장례식장에서 이러겠냐? 엄마, 그 재산 혼자 다 꿀꺽할 건 아니지? 나 엄마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야. 나한테도 좀 달라고. 나 지금 아버지한테 상속받는다고 회사도 그만두고 이 사람한테 위자료도 많이 줘서 진짜 땡전 한 푼 없다고. 엄마가 나한테 절반만 주면 내가 그 아줌마도 엄마 못 괴롭히게 해줄게. 그 아줌마도 병수발 다 들었더니 땡전 한 푼 못 받았다고 난리가 났다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린 전 남편과 상간녀는 그야말로
약이 단단히 오른 상태더라고요. 전 남편은 그런 상황을 역이용해서 어머님에게 재산 뜯어갈 생각에 열심히 설득하기 시작했죠. 아마 예전에 자포자기한 채 무기력하던 시모였다면 이까짓 재산 있어서 뭐 하겠냐고 하며 전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머님은 변했고 마음마저 단단해진 상태였습니다. 넌 아직도 이 엄마가 많이 우스운 모양이구나. 그딴 말로 그 큰 돈을 뜯어갈 생각을 하는 걸 보니 난 너한테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 그런 줄 알아. 엄마, 왜 이래? 나 엄마 아들이야. 엄마의 하나뿐인 아들. 그런 내가 돈 때문에 힘들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너 말 한 번 잘했구나. 네 말대로 내 하나뿐인 아들인 네가 이때까지 내 생일 한 번을 챙겨준 적이 있니? 말 한 번 다정하게 건넨 적이 있니? 그저 네 아버지 따라서 날 무시하기 바빴으면서 이제 와서 아들 생색을 해? 꿈도 꾸지 마. 난 이제 너 같은 아들은 없는 셈 치고 살 테니까. 멍청한 전 남편은 그제야 달라진 모습이 눈에 들어온 듯 하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더 단단해지고 강해진 모습이요. 그리곤 이때까지 했던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인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난 그저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엄마도 잘 알잖아. 우리 아버지 쉽지 않은 사람이었단 걸. 엄마한테도 그렇게까지 모질게 굴었는데 자식이라고 달랐겠어? 나도 많이 당하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나 불쌍하게 여기고 한 번만 봐줘, 응? 시모는 전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코웃음을 쳐버리더군요. 그리곤 열과 성을 다해 불쌍한 척하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늦었어. 네가 진짜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네 아버지가 그렇게 되기 전에 나한테 안부 전화라도 한 통 했었어야지. 그땐 내가 하는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아 놓고선 이제 와서 이러는 거 너무 속이 훤하게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니? 다 필요 없으니 얼른 가거라. 다신 찾아오지도 말고. 시모는 전 남편을 장례식장에서 내쫓아버렸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연락처도 차단을 해버리고 집도 옮겨버려 더는 마주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게 진작 제 말을 듣고 시모에게 다정하게 굴었다면 돈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생할 일은 없었을 텐데 뿌린 대로 잘 거둔 것이라 생각했네요.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난 후 저에겐 엄마가 생겼습니다. 다들 예상하다시피 어머님과 함께 지내며 서로를 의지해서 엄마와 딸처럼 살고 있답니다. 사실 전화를 차단한 후로도 여러 방법으로 전 남편에게 연락이 오곤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전혀 받아줄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엄마에게 지은 죄가 많으니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죠. 그러면서도 엄마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딸, 비록 널 내가 품고 낳지 못했어도 네가 내가 살던 집에 처음 와서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던 그 순간부터 난 너를 내 친딸이라 생각하며 지냈었어.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생일날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고마웠어. 앞으론 내가 이 엄마가 네 앞날의 행복만이 가득하게 노력할게.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이날 엄마의 말을 듣는데 저 역시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네요. 요즘엔 엄마와 이모는 함께 영어 학원에 다니고 계세요. 목표는 두 분이서 떠나는 해외여행으로 영어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이시죠. 단어장을 들고 다니시며 공부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곤 하는데요. 여러모로 행복해 보여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답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요.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